처음 부산에 왔을 때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부산 여행지를 추천해달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해운대와 광안리였어요. 아마 걸음걸음마다 바다를 볼 수 있어서겠죠. 이곳에 5년 정도 살아보니 부산이 꽤 매력적인 도시라는 걸 알게 됐어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 수 있고 곳곳에 남아있는 전쟁의 상처로 저도 모르게 위로를 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꾸며놓은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부산의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그 다크 투어리즘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외국에서 저희들 우리 부산을 바라봤을 때도 단순히 그냥 번화가가 즐비한 도시가 아니라 그 부산이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 그 부산다움을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는 관광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여행만큼 그 도시를 쉽고 즐겁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좀 더 깊숙이 부산을 알아보기 위해 과거를 들여다보는 특별한 여행, 다크 투어리즘을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과거를 떠올리면 추억에 젖어들지만 때로는 과거를 떠올리면 아픈 역사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번 여행은 부산의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해 한국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부산다운 여행지를 찾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 시작은 부산 기장에 위치한 광산마을. 일제강점기 때 조선 5대 구리광 중 하나였던 일광광산은 1930년대 일본 기업에 의해 개발된 곳인데요. 산속 구리를 캐기 위해 조선인 노동자들을 강제로 동원했고 주변으로 그들의 숙소가 하나 둘 지어지면서 자연스레 마을이 생겨났습니다. 아직도 이곳엔 일본식 가옥이 20여 채 정도 남아있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제 기능을 다한 집들은 한국인의 손길로 보수와 수리를 거치며 세월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미로 같은 골목길을 걸으며 우연히 과거 광산에서 일했던 마을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팔을 갖다가 우리가 손을 금으로 뜰보가 우리 손으로 화약을 재가 그 당시에 이제 담배로 가지고 불로 선에다가 다이나마이트 불로 찢어가지고 이래가 폭파로 식이고 그 폭파 시기가 연기도 빠지도 않았는데 들어가가 그 물건을 익숙하셨어요? 끌어모으고 이래가 이까지 이제 군반을 해다 날라야 되니까 굉장히 힘이 안 들 수가 없죠. 그 대신 탄광 안에서 돌가루와 먼지를 마시며 일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폐병으로 일찍이 세상을 떠났다는데요. 이제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만 남은 흔적들이 아픔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직접 광산을 보기 위해 마을의 산길을 따라 15분쯤 걸어 올랐는데요. 그런데 옛날 광산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현대적인 시설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붉은 바위로 둘러싸인 동굴이 입구. 지금은 막혀 있었는데요. 그 광부들이 이렇게 좁은 이렇게 뒤좁고 약간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엄청 무서웠겠다. 엄청 무섭겠고 엄청 어두웠겠죠. 그때는 아마 같은 뭐 제대로 된 불 같은 거 아예 없었겠죠. 그래서 어둡고 약간 습습하고 그리고 공기도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진짜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셨겠네요. 지금도 상상이 안 가요. 해방 이후 광산은 몇 차례 채광과 휴광을 거듭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의 발달로 구리 수요가 늘어나 활발히 운영되다 점점 술모가 없어져 1994년에 폐광됐다는데요.
그렇게 과거로 가는 길은 막혔지만 중급석이 섞인 물이 계속 흘러나와 광산마을 주민들의 밭과 하천을 오염시켰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광산마을을 붉게 적시는 물이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수질 정화 시설이 생겨 주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런 시설들로 인해 역사적인 장소가 점점 그 모습을 잃을까 걱정됐습니다. 한국인들이 살았던 흔적을 살펴보니 일본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현재 광산마을 이장님과 함께 당시 일본인 관리자가 사용했던 집을 둘러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던 집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크고 부유한 느낌이었습니다. 보면 여기도 보면 지금 그대로 다 남아있어. 옛날에 지금 이게 지금 이 서래떡 얹혀져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옛날에 안에 보면 요 함석 일본 사람 함석 그대로 이거 다 일본 사람 집 그대로래 이거. 아 진짜요? 형태. 이거는 그 원래예요? 이 나무들이 옛날에 할 때는 뭐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기름을 먹였다더라고. 그런 기름이 있으니까 벌레를 안 달다는 거는. 이게 기름을 안 먹이고 특수한 방법 안 했으면은 썩고 벌레 먹어갖고 벌써 없어졌겠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보존이 그대로 돼 있어 그대로. 100년이 다 돼가는 시간 동안 일본식 건축물과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특히 일본인들이 살았던 집은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아마 누군가를 감시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한국 노마드들 다 살았고 밑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 한 동에 5집이 살았고 요 위에는 일본 사람들이 요 위는 다 일본 사람이 살았어. 사는데 일본 사람 제일 높은 사람 독채야. 자, 요 뒤에는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이 같은 크기인데 2집이 살았지. 2집. 자기들은 풍족하게 늘 살았지. 이 들어가 보면 표시가 확 나. 주무시는 분들. 요만큼은 달아내는 거고 여는 여기서부터 일본 사람은 이제 한 집이 살았는 거지. 형이십니까? 이 집이 생각보다 좀 넓은데요. 사실 괜찮은데요 여기. 그 애정칠 때 지은 준비되는. 지금 보면 이 천장은 일본 사람 천장 그대로라 이게 다. 이 천장 그대로다. 예, 이게 다 일본 사람 짓는 그대로라. 우리 저 장단도 이만큼 높게 자기들이 일반. 한국인들은 공용 화장실과 공중 목욕탕을 사용했는데 일본인의 집안엔 옷장과 개인 화장실, 샤워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넉넉히 생활했는지 알 수 있죠. 독대도 안 가고 이랬거든. 할머니도 광사마을에 산 지 80년이 다 돼 가는데요. 제 주인을 찾은 마을도 주민들도 다시 평온한 매일을 살고 있지만 진짜, 예. 이대로 아픈 역사가 잠드는 건 아닐까 잘하셨어요. 걱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인을 잃었던 마을은 부산의 땅끝 마을이라 불리는 가덕도에도 존재합니다. 가덕도의 첫인상은 제가 아는 부산과는 많이 달랐는데요. 바다가 있으면 늘 사람이 많은 관광지와 달리 푸른 바다를 품은 섬은 조용히 오는 사람들을 반기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을 더듬어 보니 예전에 갔던 거제도와 통영이 생각나는데요. 와 이거 봐요. 와 대박이다. 여기 경치가 너무 찍이네. 가덕도에서도 제남단의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어떤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이 멈춘 마을이 있습니다. 가덕도는 11개의 무인도를 거느리고 있는 부산에서 가장 큰 섬으로 곳곳에 소용돌이 치는 역사의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114년의 역사를 간직한 외양포 마을 역시 과거엔 남모를 아픔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주변에 보면 그 일제 강점기 때 많이 건설했던 집들이 있잖아요. 여기 바로 이대로 그렇게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근데 옛날에 그 여기 있던 그 주민들을 강제 그 이주시키고 그리고 그 러시아 함대와 격전을 대비해 그 이런 포대 사령부를 건설했던 곳이에요. 너무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전 일을 끝내고 잠시 쉬고 있는 마을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외양포 마을이 고향이지만 일본인들에 의해 마을에서 쫓겨난 후 다시 돌아왔을 땐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직 새로운 주인이 살았던 흔적은 아직도 있습니다. 저기도 우물이 현재 있어요. 외양포 마을엔 일본인들이 팠던 맞죠? 9개의 우물이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타국에서 왠지 모를 익숙함이 느껴졌습니다. 벽돌로 쌓은 아치형 구조물. 영국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건축 형식인데요. 마을을 돌아볼수록 사람이 사는 마을이라곤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마을을 처음 봤습니다. 그중 제 눈길을 사로잡은 집이 있었는데요. 늘씬하게 뻗은 지붕에 가옥 한 채. 유일하게 수리 없이 일제강점기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외관인데요. 한 가족이 살기에는 규모가 꽤 커 보였습니다. 우연히 집주인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일제감정기에 쫓겨났다 다시 마을로 돌아왔을 땐 일본인이 집들을 관사와 막사, 창고 등으로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집마다 자해가 있었기에 가장 공평하게 분배를 했던 방법이 바로 제비뽑기였다는데요. 원래 막사로 사용했던 이 집을 부모님이 제비뽑기로 뽑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양봉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주거 겸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내부도 필요한 부분만 손봤을 뿐 대부분 옛 모습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그 한 집에서 살았는데 근데 해방되고 나서 그 한국 피민들이 거기로 옮겼어요. 근데 피민들이 너무 많았지만 약간 집이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나눴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 세 집으로 나눴고 여기도 이거도 약간 특이한 집인데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 지붕 좀 다르고 색깔도 다르긴 한데 그 솔직히 말하면 이런 집들이 영국에서 많이 흔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집에서 살았어요. 영국에서도 한 큰 집에서 그렇게 반으로 나눠지고 한 가족은 여기 살고 그 다른 가족은 여기 살고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약간 익숙한 건데 한국에 와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특이해요. 나 바로 옆에 그 바다가 있어. 와, 잠깐 여기 보자. 와, 와 대박이다. 와 이런 경치가 따로 없어 이거. 부산을 대표하는 해운대 광안리와는 또 다른 느낌의 바다였는데요. 지금은 낚시꾼들의 아지트로도 알려진 것입니다. 평일인데도 많은 낚시꾼들이 외양포 마을을 찾았습니다. 한 낚시꾼이 잡은 물고기를 보여줬는데요. 생김새도 알록달록한 것이 참 신기하게 생겼죠. 일명 나는 물고기라 불리는 성대였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바다가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바다가 적을 공격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외양포 마을의 비극은 러일 전쟁이 한창이던 1904년 일본이 진해만으로 들어서는 러시아 함대를 포격하기 위해 보진지를 설치하면서 시작됐다는데요. 외부에서도 쉽게 보이지 않아 숨어있는 요새라고 부릅니다. 그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그 옛날 화장실이네요. 그냥 이렇게 막 사람 다 보이게 이렇게. 근데 경치 좋죠. 이렇게 하면
저는 못했겠다. 저는 이런 거 당연히 못하겠어요. 대나무 숲으로 은밀하게 모습을 감춘 포진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다시 과거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포진지는 야외 박물관처럼 누구나 방문해 역사를 돌아볼 수 있게 해놨는데요. 단약을 보관하던 장군은 아치형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데요. 동굴처럼 꽤 깊고 빛 하나 들어오지 않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현재 포진지에는 단역고 3개와 엄폐막사 2곳이 있는데요. 이것은 단역고와 달리 병사의 생활을 공간이라 창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전쟁에서 꼭 필요했던 포좌. 거대한 원을 보니 대포가 엄청 컸나 봅니다. 다시 말로 내려왔을 때 총국수라는 작은 안내판이 저를 안내했는데요. 와, 여기 너무 아담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여기 맛집이에요? 국수 맛집이 아니세요? 맞아요. 그 메뉴가 뭐가 있어요? 저 너무 배고픈데요. 여기 있는 대로 매콤한 비빔국수를 주문하자마자 사장님이 바구니를 들고 근처 밭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키운 상추, 미나리 등을 사용해 요리를 한다는데요. 가덕도의 터를 잡은 지 올해로 2년차. 외영포 마을이 고향인 남편을 따라 이곳에 정착해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외진 곳이라 많은 손님이 찾는 거 아니라서 시험시험 자연을 벗삼아서 이곳에서 지내는 게 너무 좋다고 합니다. 제가 역사 여행을 왔다고 하니 부추전도 덤으로 내주셨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는 비빔국수, 이거는 부추전. 와, 해물 같은 거 들어가고. 와, 불었어요. 와. 예.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별다른 재료 없이 신선한 채소와 양념장만 들어간 담백한 비빔국수였는데요. 맛있어요. 좋아요. 오, 일부러 매워요. 오, 좋아요. 좋은 거예요. 좀 매운 거 좋아해서. 맛있게 매워요. 엄청 맛있게 기분 매워요. 나쁘게 매워요. 아니요, 맛있게 매워요. 건강하게. 예, 건강하게. 땀 흘릴 정도로 맵고. 아, 좋아요. 이거. 네. 싱싱하죠. 싱싱하죠. 너무 많이 찍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도시에서 이렇게 뭐 자연 속에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없고 이런 약간 아지트 같은 느낌 너무 좋아요. 저는 그 시대 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기 사시는 또 어르신들도 다 그런 시절을 겪으시고 이래 했기 때문에 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또 많이 배워야 되고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저는 사실 도시에 사는데요. 도시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배우기 좀 힘들어요. 힘들어가지고 다 현대적이고 다 발전된 곳이라서 이런 약간 옛날에 아픔에 남은 흔적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곳에 와 보니까 와 진짜 한국에 옛날에 뭐 이랬었구나 네. 많이 배워서. 근데 여기뿐만 아니고 그런 곳이 많아요. 많은데 이제 그러니까 묻혀져 가고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그게 그게 없어지고 또 정부에서도 또 그거를 관리를 또 안 해주니까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지. 맞아요. 외양포 마을 인근 대항 마을에도 안타까운 역사의 흔적이 있습니다. 바로 세바지 인공 동굴인데요. 자갈 해변과 연결된 동굴이라 관광객들도 꽤 많이 찾아오는 편입니다. 뭐 하세요? 유튜브. 그 방송이에요. 오.
안녕하세요. 헬로. 영국 남자라고 사람들이. 바이바이. 예, 좋은 하루 되세요. 저도 동굴 안을 걸어봤는데요. 일본이 패망을 앞두고 제어의 항전을 위해 꼭 필요했던 동굴. 숨어서 전쟁할 수 있는 방어 시설 만든 겁니다. 하지만 이 동굴도 전국에서 진발된 광산 기술자와 한국인이 피땀을 흘리며 팠다고 합니다. 대항동 해안 절벽엔 이런 동굴이 10여 곳이 더 있다고 합니다. 50m 길이의 동굴을 벗어나 조용한 해변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마을과 해변을 이어주는 동굴은 트레킹 코스로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와, 이 경치 좀 보세요. 너무 예뻐요. 예쁘죠? 와. 사람 한 명 없는 해변가를 걸어보니 마치 부산에서 찾은 파라다이스 같았는데요. 쉴 새 없이 들리는 파도 소리가 이곳에 담긴 어두운 역사의 아픔을 위로해줍니다. 잠깐 바위에 앉아 여행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봤는데요. 멋진 풍경을 보니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바타 있잖아요. 약간 그런 섬 같아요. 그리고 그 큰 바위 안에 약간 갈매기들이 구불구불 그렇게 날아가가지고 너무 멋있어요. 진짜 한 폭의 그림 같아요. 가덕도엔 꼭 보고 가야 할 장관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 산길을 올랐는데요. 도대체 이 산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산의 끝자락에 닿았을 때 펼쳐진 거대한 바다. 빼앗겼던 땅을 되찾기 위한 기다림과 함께 옛부터 대학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가덕도의 명물인 숭어인데요. 일명 기다림의 어법이라고도 하는 숭어잡이는 육소 장망을 이용합니다. 숭어가 자주 드나드는 길목에 그물을 깔아둔 후 육지에서 사람이 지켜보면 물속 그림자를 보고 숭어 떼를 감지하는 건데요. 이때 신호를 보내면 기계를 돌려 재빠르게 그물을 올려서 잡습니다. 물속에 숨어 있다 올라오는 거대한 그물 크기에 놀랐는데요. 그물 안에 펄떡거리는 숭어의 양이 100여 마리는 되어 보였습니다. 옛날에는 이 그물을 사람의 손으로 들어 올렸다고 하니 마을 사람들의 기술이 정말 대단했죠. 잡힌 숭어는 배를 이용해 마을로 다시 옮겨지는데요. 그 모습을 자세히 보고 싶어 배를 타기 위해 급히 언덕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어부에게 허락을 받고 배에 오를 수 있었는데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우연히 얻어탄 숭어잡이 배는 예상치 못했던 가덕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직접 걸으며 마주했던 가덕도와는 또 다른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재밌었다. 육지에는 마을 주민들이 숭어잡이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와 재밌었다. 이제 숭어는 얼마나 잡았는지 좀 보자. 이날은 숭어가 많이 잡히지는 않는데 이렇게 숭어를 잡아오면 마을 주민들이 직접 구매해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보통 시장에서 파는 거 봤는데 배에서 바로 숭어를 건져내 판매하는 것이 참 신기했는데요. 작은 배 시장이나 다름없죠. 마을 사람들은 손수레 끌어 가져가거나 보대에 담아 오토바이에 싣고 갑니다. 이건 제일 싱싱하죠. 이렇게 바로 잡고 바로 횟집으로 가가지고 좋다. 너무 싱싱해요. 회 땡겨요 이제.
좀 더 보자. 여기 안에 몇 마리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네 마리, 5마리잖아. 4마리네, 4마리. 그럼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 그 엔진 그 수리하는 기사거든요. 네, 일하러 왔다가 수무 잡았다고 내보고 가져가서 먹으라고. 진짜 집에서요? 아니, 예, 먹으라고 준 거예요. 와 좋다. 진짜 득템이다. 이거 진짜 부산에서 보기 힘든 약간 그런 풍경이잖아요. 이렇게 숭어 그렇게 막 잡아가지고 이 부두에 가져가서 그 마을 주민들이 무슨 뭐 마을 잔치인 것처럼 그렇게 모여서 약간 뭐 횟집으로 가져가고 아니면 집으로 가져가고 너무 좋은 모습이에요. 운 좋게 저도 들채에 담긴 숭어 3마리를 얻었습니다. 대항마을의 인심이 좋기에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숭어도 이곳을 찾아오나 봅니다. 앞으로도 숭어가 이곳을 머물며 마을 사람들의 든든한 생계 수단이 되어주면 좋겠네요. 과거에는 가치가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배로 실어 날랐던 건 일본인이었습니다. 도심 속에서 한 발자국만 물러서면 만날 수 있는 우암동 소망마을. 옹기종기 작은 집이 모여 사는 마을을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오래된 건물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 중입니다. 단단한 절근이 세월이 버거운 집들을 지지해주고 있었는데요. 소막마을은 이름 그대로 일제강점기에 소막사와 우역검역소가 있었던 마을입니다. 그 당시 1m 남짓한 좁은 골목을 따라 양쪽에 모두 20개의 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막사당 무려 소 60마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소막마을 주민 기자가 100년 된 소막사를 보여줬는데요. 그 흔적은 당시 한국인들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한국 소를 수탈해가지고 일본으로 강제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름 동안 검역을 해. 소가 건강한가? 조선시대 때 전국에 소 검역소가 6군데 있었답니다. 근데 요 우암 검역소가 제일 컸대요. 그럼 역시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소막사는 또 다른 형태로 사용되는데요. 한국 전쟁이 터지고 부산으로 몰려온 피난민들은 무엇보다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필요했기에 소막사를 개조해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소막사가 피난민들의 집으로 변하며 소막 마을엔 부산만이 가진 이야기가 쌓여가는데요. 현재 소막사는 지붕이나 환기구 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중 1942년에 건립된 소막사는 지난해 5월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는데요. 덕분에 소막사 복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요 가운데 이렇게 복도가 쫙 이렇게 있어지면 복도 가운데로 이렇게 그 양쪽으로 이렇게 소 막사가 있은 거죠. 소 축사 이렇게 요 소가 몇 마리 있고 요 몇 마리 있고 중간에는 이렇게 통로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부엌 신발 벗고 들어오면 이제 방 거실 방 침실 다이닝룸 베드룸이 그리고 여기 한 칸. 그 살면서 이제 애기 놓잖아요. 식구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옆집을 또 사는 거예요. 그럼 이 가운데 단만 요 헐먼데 헐먼 2칸이 한 칸이 되는 거죠. 한 집이 되는 거죠. 여기 오면은 우암동의 터를 잡은 피난민들은 당시 소막사에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수십 명이 함께 생활했다는데요. 보자기로 칸을 나누고 가만히 이불로 버텼다고 합니다. 어두운 전쟁 속에서 더 암흑 같았을 소막사. 그들의 삶엔 한 줄기 빛도 없었을까요? 두 팔을 벌려 부산을 품우 예수처럼 피난민들을 품었던 동항성당이 자리합니다. 전쟁터 속에서도 피난민들의 구호기관 역할을 했던 이곳은 전막성당으로 출발해 한 차례 증축되면서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됐다는데요.
붉은 벽돌로 된 건축물에 부산항을 배경으로 풍경을 조망할 수 있어 사진 작가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를 닮은 동항 성당의 이국적인 모습은 성당 내부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이곳에서 반자촌의 성자로 불리던 고 한 안토니오 신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엄청 이제 아이들이 집에 학교 가다 집에 오면 이 산동네 같은 이 운막지 같은 이 골목에 놀 데가 없어요. 놀 데라고는 성당 마당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처음 성당 마당으로 다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오면 놀고 막. 그럼 우리 집에도 아이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이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뭐 하단에 들어가서 꽃을 막 쓰러뜨리고 막 이 울타리 같은 걸 막 무너뜨리고 이렇게 해도 어른들이 막 뭐라 하더라고요. 아이들 나무라지 말라고. 아이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 너무 좋아하고 머리를 다 쓰다듬어 주시고 또 이제 고 한 안토니오 신부는 2017년 생을 마감하기까지 58년 동안 빈민 구제와 교육 사업에 헌신했다는데요. 이 동네 그가 머물렀던 집무실은 쓰던 물건과 함께 여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신부님의 삶을 기록한 흑백 사진을 보며 얼마나 부산을 위해 힘썼는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보세요. 이렇게 집집마다 방문한 할머니들, 아이들 물어보고 어떻게 사느냐, 뭘 먹느냐, 뭐 어떻게 지내느냐 이렇게 다 물어보고 보세요. 아이들이랑 이렇게 판자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아이들 그 신부님 너무 좋아해요. 예, 막 보세요. 따라해서 예, 따라가요. 따라다니고 아이들이 따라다니고 이렇게 노는 거 이렇게 보세요. 이 동굴 앞에서 마당에서 예. 놀자 팽이치기 뭐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우리 지금 계시잖아요. 저도 추억 떠오르는데요. 제 친구들이랑 막 맞아, 모여가지고. 옛날에 요 밑에 시장이에요. 시장 안에 시장 안에도 이렇게 다니시면 아이들 이렇게 줄줄 따라다니는 거야. 와. 항상 아이들이 우리 신부님 나타났다 하면 아이들이 따라다니는 명예 부산 시민이었던 신부님은 비란 시절 우암동을 중심으로 한 많은 사진 자료를 남겼습니다. 비록 2017년에 부산 시민을 향한 그의 사랑은 멈췄지만 수탈과 징용이라는 힘든 역사의 현장 속에서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비란민들은 버틸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비란민의 아픔을 달래주는 문화와 예술의 공간도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절반이 산지라 땅이 부족했던 부산. 비란민들은 산동 내로 몰려들어 반잣집을 짓고 정착했는데요. 자연스레 산 중턱을 지나는 산복도로가 생겼고 이런 과정을 통해 동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젠 전 세계인이 방문하는 초량동 산복도로 마을입니다. 부산시는 이곳에 지난 2011년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초량 입학국기를 탄생시켰습니다. 사실 이박구는 사투리거든요.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와 대박. 이거 보세요. 와 너무 높아요 이거. 대박. 이 계단이 그 168계단이거든요. 그 6.25 전쟁 당시에 그 부산에 그 피라민들이 머물면서 이곳에서도 많이 머물렀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것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그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이 모노레일 설치했습니다. 저도 모노레일 직접 타봤는데요. 2호선 같아요. 지하철 2호선 같아요 이거. 에어컨도 있고 이렇게 손잡이도 있어가지고 오? 올라간다. 오, 생각보다 빠르다. 그냥 밖에서 보는 것이 되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타보니까 좀 빠른데요? 모노레일로 오르는데도 5분이 걸렸는데 계단을 어떻게 매일 걸어 다녔을까요? 와. 모노레일을 내리자마자 제 발길을 이끄는 곳이 있었는데요. 부산 동굴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였습니다. 옛날 부산 사람들도 168계단을 오르며 흘린 땀과 눈물을
이곳에서 다 끝냈겠죠. Excuse Oh, sorry. Tickets? Yeah. They are down or There are no tickets. It's free. it's free? Yeah, just take it. Yeah, no worry, it's free. 아, 티켓 아예 한다고 생각하셨는데요. 무료예요. 네, 저희도 오늘 부부의 날이라 가지고 오, 데이트 할 겸해서 축하해요. 오, 여기는 좋은 데이트 코스예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부산도 잘 안 와봐서 색다르고 이래서 그렇죠, 색다르죠. 네. 그래서 여기 뭐 역사도 많고 데이트 코스도 있고 네네. 여기 다 있는 곳이죠. 네네,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혹시 반장이시죠? 네, 학교 반장. 네 학교 반장이 어, 군기 반장 이 교육 반장이 이제 선도하고 예. 말 안 되는 친구들 말 잘 듣게 선도하고 이런 매도 들고. 아 매는 들면 안 되는데 아, 예. 옛날에 들었지 않을까 싶은데 옛날인가 봐요. 매는 들면 안 됩니다. 아. 폭력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아, 부끄럽더라고요. My family and our company. yeah, all together Yes. in Busan. My wife. Hello. Wow, your wife is very beautiful. Hello. Nice to meet you. Oh, hello. Nice to meet you. Where are you from? Come from Taiwan. This is all your all your family. We have a family. 60 people. 60 people family.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치. Okay. Thank you. Have a good trip. Everybody. 약간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약간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오기 전에 약간 한국 사람만 여기 모일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중국 사람도 있고 홍콩 사람도 있고 대만에서 온 사람도 많이 계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좋죠. 초량 이박국길은 부산역 광장을 출발해 삼복도로를 걷는 1.5km 거리의 코스인데요. 여행객의 숙소가 되어주는 이박구 충전소부터 부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박구 공작소까지 구석구석 테마가 담긴 것이있어 한나절 나들이 코스로 인기가 많습니다. 이박국길을 돌아보고 다시 내려갈 때쯤 168계단에 담긴 역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이 계단을 힘겹게 오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은 지금처럼 높은 건물이 없을 때 하루 종일 바다를 보는 게 일이었어요. 자, 바다를 왜 봤을까요? 배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내가 지금쯤 지게를 메고 내려가면 배가 도착할 때쯤 부두에 도착을 딱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일은 선착순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빨리 그래서 뛰어야죠. 제일 빨리 가야지만 예. 이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선착순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내가 늦게 가면 안 되니까 서로 경쟁하면서 막 부딪혀서 이런 위험한 길에서 그렇게 그렇죠. 막 부딪히면서 가니까. 사망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 사망 사고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계단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잊고 사는데 예. 이제 이 계단의 의미를 어떻게 보면은 이 산동네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생활 유산이었어요. 네. 그렇게 계단을 보면 좋겠어요. 예. 이야기를 들으니 168계단을 꼭 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비란민들의 애환이 담긴 계단을 내려가며 다시 한번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이박국길을 걸었더니 허기가 졌는데요. 골목 모퉁이에 있는 한 도시락집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고 판매하는 음식점입니다. 마을 특성상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많기에 이박국길을 조상하면서 운영되는 가게들의 노인 일자리도 함께 마련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저는 한국인의 진짜 손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겠다 이거. 와 대박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와, 계란도 있고 볶은 김치도 있고 이거 추억의 도시락을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또 이런 채소를 많이 넣은 후 네모난 양은 도시락통을 흔들어서 비벼주는 것입니다. 칵테일 와. 만드는 것이랑 비슷하죠? 와우. 와 진짜 비빔밥이 됐네요. 와.
큰 입으로 할까요? 그냥. Bon appetit. 너무 맛있어요. 와, 너무 고소하고 너무 짭짤하고 맛있어요 이거.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에요. 좋다. 많이 드세요. 음. 또 드릴게요. 많이 먹고 이거 너무 맛있어요. 그 계란 노란져도 막 터져가지고 이렇게 너무 촉촉하고 맛있어요. 이 맛은 약간 한국에서 그렇게 흔히 약간 못 먹는 맛이거든요. 약간 비빔밥이랑 약간 비슷하긴 한데 약간 이런 신선한 채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너무 맛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 약간 좀 역사가 담겨 있는 음식이라서 그것 때문에 훨씬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전 이거 맨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다. 이곳은 1941년 일본인이 지은 별장을 개조한 카페인데요. 기존 건축물을 거의 손대지 않고 리모델링해 이색적인 일본풍 인테리어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젠 부산만이 가진 역사의 흔적이 젊은 사람들의 핫플레이스로 변하고 있습니다. 카페 안을 가득 채운 나무 냄새와 아기자기한 소품들은 눈요기하기에 충분했는데요. 어쩌면 폐허가 될 수 있었던 곳이 바뀌어 저와 같은 여행객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인데 이해할 수 있는 안내판이 없어 조금 아쉬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5년 동안 살았는데도 부산 역사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해박하지 않고 약간 어느 정도로 무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크 투어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진짜 많이 배워가지고 이런 배울 기회가 많이 생겨가지고 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부산에 숨겨진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들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도 젊으신 분들이 우리 다크 투어리즘을 보고 많이 배웠으면 좋겠고, 아니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많이 배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의 역사 여행은 어두웠던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할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화려한 관광지 속에 잠들어 있는 진짜 부산의 모습들, 낡고 오래된 곳이 우리 곁에 남아있을 때 과거의 기억은 역사가 되고 현재의 삶은 이야기가 되어 우리에게 부산만이 가진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